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과 보건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호 교수라고 합니다. 예, 최근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그 환경들이 건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예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사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내륙이나 몽고 지방에서 사막지대에서 모래먼지가 올라와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는 사막에서 이 황사에 근원되는 모래먼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황사는 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보통은 30% 정도는 발원지에서 가라앉고 20%는 좀 날아가서 중국 베이징이나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50%는 이제 편서풍을 타고 그 서부 지역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이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황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데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보통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황사가 발생하는 시간하고 바람의 방향 등을 정확히 알면 황사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산둥반도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까지 한 40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이제 여러 편 이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고나 내몽고 중국 내륙 지방에서 발생해서 경로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남쪽으로 해서 이제 타이완이나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완에서도 이제 황사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그 황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매스컴을 많이 타서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황사가 왔다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자연현상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임금님들이 잘못 다스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흙비가 내려가지고 뭐 제사를 지냈다든지 이러한 그 기록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황사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제 자연적인 물질이었기 때문에 뭐 자연현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그 황사의 물질들이 따라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된 물질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걱정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세먼지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이제 황사 일수는 해마다 다른데요. 2000년 이후에는 한 연평균 한 10일 정도 황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요새 이제 기후변화, 아까 중국의 산업화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후변화가 되면서 이 기상 조건들이 약간 불규칙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황사는 봄에 오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황사가 막 겨울에도 일어나고 가을에도 일어나고 하는 불규칙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업적인 거나 뭐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굉장히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연구에 의하면 3조 원 내지 5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모그, 스모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스모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존의 대기오염이나 그다음에 습기가 높다든지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맞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스모그라고 이제 말합니다. 제일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런던 스모그와 이제 LA 스모그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 1952년에 이제 런던에서 굉장히 심한 스모그가 일어나서 런던 스모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불을 켜야지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런던 스모그는 주로 이제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기오염 숫자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만 2천 명이 사망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돼서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LA 스모그는 1954년 7월에 일어난 것인데 기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LA 스모그는 이 석탄에 의한 난방이기보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그런 현상이고 또 햇볕이 세기 때문에 LA는 2차적인 오존이라든지 2차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모그들이 있었고요. 정도는 약하지만 이제 도시마다 이러한 그 지역 난방이나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시계가 흐려지는 스모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스모그도 외부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그 지역의 문제들이 일으키는 문제다 이렇게 정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매스컴에 많이 이제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우리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유물질들이 떠다니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화학적으로 이제 유독 가스 물질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는 단순히 이제 크기를 가지고 그 지름이 얼마 되는 것인가를 그 크기를 가지고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건데요. 작은 입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를 무게로 재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미세먼지는 보통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PM10이라고 보통 하는데 PM10은 입자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라는 건 이제 2.5에서 그게 4분의 1이죠. 그 입자 크기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를 되는 물체들을 다 무게를 합쳐놓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10이 뭐 100이 됐다, 200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안에 무게가 그 정도로 많아졌다는 얘기, 먼지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몸 깊숙이 침투하겠죠. 입자 큰 것들은 저희 코나 이런 데서 걸리고 점점 작은 입자들은 밑에 이제 깊이 침투하게 될 텐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M2.5는 거의 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한 건강 영향을 일으킨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와 스모그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황사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자연 현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스모그는 한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나빠져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시계가 나빠지고 공기 질이 나빠지는 현상을 이제 가리킨다. 대부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고 인공 오염 물질에 의한 현상이 되겠죠.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중에서 그 입자가 작은 그 먼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각막을 비롯한 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연구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환을 굉장히 악화시켜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많고요. 또 임산부들의 저체중아를 출산한다든지 조산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더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나쁜 건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나라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1 원칙은 노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노출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황사 경보가 발생이 되면 바깥에 안 나가시는 게 최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이제 외출하시게 된다고 하면 황사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 마스크는 식약청에서 이제 공인을 해주고 있는데 공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공인된 마스크도 착용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착용 방법을 숙지하셔서 공인된 황사 마스크를 하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국가적으로는 좋은 정확한 황사 예보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인 노력이 합쳐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